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8 한 달 롱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쇼츠 영상으로 장단점 리뷰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2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갤럭시 워치 8을 차고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지 한 달 넘게 길게 써본 입장에서 느낀 장단점을 좀 더 상세하게 리뷰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8은 디자인도 크게 바뀌었고 특히 세계 최초로 항산화 지수 측정을 지원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배터리 개선, 삼성페이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 워치 8이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는 갤럭시 워치 8 40mm 일반 모델 블루투스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장단점 후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삼성에서 스퀘어도 아닌 서클도 아닌 이 스쿼클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죠. 삼성 스마트워치는 줄곧 동그란 디자인을 고집했었는데 이번 갤럭시 워치 8은 과감하게 각진 쿠션형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첫인상부터 뭔가 새로워졌는데 하는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죠. 확실히 이전 모델들과 차별화가 됩니다. 호불호가 갈린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가 반갑습니다. 제 취향에는 이쁘기도 하고요. 덕분에 스마트워치가 한층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해졌어요. 특히 회전 베젤이 돌아온 클래식 모델도 함께 출시가 됐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매력적입니다. 디자인 변화는 단순 눈요기를 넘어서 착용감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우선 워치 본체와 스트랩 연결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손목에 딱 밀착되는 컴팩트한 실루엣이 구현됐어요. 덕분에 시계를 타이트하게 채웠을 때도 걸리적거림이 적고 심박 센서가 피부에 넓게 닿아 측정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라서 잠잘 때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예요. 실제로 갤럭시 워치 8의 두께는 전작 대비 11%나 얇아진 역대로 얇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손목 부담이 적어서 하루 종일, 심지어 수면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면 밝기가 최대 3000니트로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세대 대비 1.5배 더 밝아진 수치로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워치 중에서 가장 밝습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화면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라서 한여름에 야외 러닝, 바닷가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났어요. 참고로 이 수치는 애플워치 울트라와 맞먹는 수준으로 경쟁 제품에 견져도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밝은 화면 덕분에 운동 중이든 운전 중이든 한눈에 정보를 확인하기 수월해졌다는 말이죠.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갤럭시 워치 8은요, 안드로이드 사용자,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다면 연동성이 뛰어나서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워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 알림 수신이나 간단한 답장 수준이 아니라 채팅방 목록 확인, 대화 내용 읽기, 음성, 이모티콘 답장까지 웬만한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웨어OS용 카카오톡 앱이 제공되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 4 이후 모델부터는 최근 채팅 내역, 그룹 채팅, 1대1 대화 확인 및 답장까지 가능하죠. 이런 국내 메신저 호환성 면에서는 갤럭시 워치 8에 큰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RTOS 기반의 가민, 어메이지핏, 순토 이런 스마트워치들과 비교를 하면 큰 차별점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 쓰신다면 문자, 전화, 음악 제어부터 삼성 헬스 데이터 동기화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됩니다. 내부 하드웨어도 탄탄합니다. 갤럭시 워치 8에는 3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가 됐는데요. 이 칩은 전작 워치 6 대비 무려 3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뤘던 칩이죠. 워치 7부터 이 3나노 공정의 칩셋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치 8도 동일한 칩셋 덕분에 앱 실행 속도나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이 매우 쾌적합니다. 2GB 램과 32GB의 저장 용량을 갖췄기 때문에 음악이나 앱 설치도 넉넉하고요. 특히 웨어OS 4 기반 원 UI 8을 적용하면서 사용성이 한층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나우바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는데 현재 실행 중인 운동이나 타이머 같은 작업을 고정바에 표시해주기 때문에 다른 화면을 볼 때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 밖에 여러 정보를 한 화면에 쌓아 보여주는 멀티 인포 타일, 바로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알림까지 사용자 중심적인 UI 개선을 통해서 조작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갤럭시 워치 8은 구글의 최신 AI인 제미나이를 기본 탑재했습니다. 쉽게 말해
빅스비보다 한층 더 똑똑해진 건데요. LTE 모델 기준으로 스마트폰 없이도 워치만으로 이 AI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서킷 트레이닝 시작해줘 라고 말하면 워치가 알아듣고 바로 운동을 시작시켜 준다든지, 메시지를 읽어달라고 하면 최근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또 걸어가면서 지금 온 메시지에 답장 보내줘 라고 말하면 제미나이가 맥락에 맞는 답장을 AI가 생성해주고 손을 대지 않고도 바로 전송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써보니까 요리 중이나 운전 중처럼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리 등 타사 음성 대비 대화의 이해도도 높아서 전작과 비교해도 확실히 스마트워치 활용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갤럭시 워치 8부터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옆에 있는 느낌까지 듭니다. 새로운 맞춤형 러닝 코치 기능이 대표적인데요. 워치만 차고 12분간 달리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체력을 분석해서 사용자를 1단계부터 10단계 러너 레벨로 세분화해주고 3주에서 5주짜리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기도 해요. 달리는 도중에는 페이스 조절을 음성으로 피드백을 해주고요. 러닝 후에는 좌우 밸런스나 VO2 맥스 같은 고급 지표와 함께 다음 운동을 위한 동기부여까지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혼자서도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실제로 써보면 귀찮을 정도로 쉬지 않고 신호를 보내줘요. 이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운동 종목이 매우 다양해서 웨이트, 요가, 수영, 골프 스윙까지 거의 모든 운동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면 관리 기능도 똑똑해졌어요. 취침 시간 가이드가 내 최근 3일간 수면 패턴을 학습해서 몇 시쯤 잠드는 게 좋겠다고 권장해주기도 하고요. 수면 중에는 코골이, 혈중산소, 심박 변동, 심지어 수면 중 무호흡증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면 점수와 함께 개선 팁을 제공해줍니다. 하루 에너지 지수 같은 새로운 지표도 추가가 돼서 최근 수면 활동량을 종합해서 오늘 컨디션을 100점 만점으로 보여주니까 생활습관 관리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이 많이 생겨났고요.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치 8은 듀얼밴드 GPS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전작 워치 7에서 처음 도입되어서 높은 위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도심 빌딩 숲이나 산길에서도 신호를 더 잘 잡아낸 덕분에 실제 워치 7은 GPS 측정으로 유명한 가민과 비교해서도 꽤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죠. 워치 8도 동일한 듀얼밴드 GPS를 사용하면서 내부 센서 구조가 개선되었고 더욱 안정적인 트래킹을 제공합니다. 제가 워치 8을 차고 러닝한 경로를 보니까 기록 오차가 거의 없었고 고도 변화나 페이스 측정도 정확했습니다. 달리기부터 사이클링, 하이킹까지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GPS 성능의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하실 것 같네요. 갤럭시 워치 8만의 혁신적인 건강 기능으로 항산화 지수 측정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최초로 도입된 기능이라서 처음엔 저도 의아했는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워치 뒷면 바이오 액티브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5초간 대면 몸속 항산화 성분 수치, 이걸 측정해줍니다. 결과는 3단계 색상과 표시로 측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결과색이 하늘색이면 녹황색 채소를 권장량만큼 잘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평소 식단의 항산화 성분 섭취 균형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죠. 요즘에 저속 노화가 유행을 하는데 이 트렌드에 맞춰서 넣어준 기능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측정할 때마다 워치를 벗고 손가락을 올려두어야 하니까 실제로 많이 활용하기에는 저는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갤럭시 8을 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능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 한번 달아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워치 8은요 여전히 삼성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갤럭시 버즈와 연동했을 때 워치로 간편하게 노래를 넘기거나 노이즈 캔슬링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삼성 헬스 앱과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상세한 운동 기록이나 수면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태그로 잃어버린 물건을 워치로 찾는다던가 스마트 싱스와 연결을 해서 집안 IoT 기기를 제어하는 등 스마트폰이 없어도 워치를 통해서 여러 스마트한 기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애플리케이션 연동, 데이터 동기화 면에서 최고의 호환성을 제공하니까 안드로이드 진영 최고 수준의 스마트워치라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이 배터리 부분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배터리 지속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쓰는 40mAh 블루투스 모델 기준으로 하루 반 정도 사용을 하면 배터리가 거의 소모가 되고 AOD를 켜두거나 운동 트래킹을 많이 한다고 하면 하루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워치 6, 워치 7 대비 실사용 시간 면에서 배터리 타임이 개선되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애플워치 시리즈도 하루 이틀 수준이라서 비슷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어메이즈핏, 가민, 순토 같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1, 2주는 거뜬하고 최대 20일까지 가는 제품들도 꽤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는 스마트워치이고 가민, 순토, 어메이즈핏 기기들은 RTOS 기반이죠. 굳이 따지면 스마트워치와 RTOS를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건 맞는데 80% 이상의 일반 유저들은 스마트워치의 앱 활용도가 낮기도 하고 RTOS와 다르게 스마트워치에는 앱이 깔리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RTOS 기기들이 카톡 알림이나 간편 답장, 전화 수신 이런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알고 계시는 20%의 나머지 분들도 앱을 활용하면서 하루만 가는 배터리를 쓸 건지 앱을 쓰지 못하더라도 10일 이상 가는 워치를 쓸 건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긴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는 워치를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이번에 2주간 여행 갈 때 갤워치를 차고 갔는데 평소에는 규칙적인 루틴이 있으니까 충전 시간을 매일 정해두고 사용하긴 했었는데 여행을 가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쓰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충전 시간을 놓쳐서 2주 동안 3번 정도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고요. 이렇듯 자주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된다는 점이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삼성도 RTOS 기반의 갤럭시 핏이라는 모델이 있기는 한데 RTOS는 저가형이라는 인식을 깰 만한 좋은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삼성 갤럭시 폰 뒷면에 워치를 올려서 응급 충전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워치 7부터 해당 기능이 빠졌고 워치 8도 동일합니다. 이는 워치 뒷면에 바이오 액티브 센서 모듈이 커지고 형상이 변하면서 발생한 제한 사항이라고는 하는데 급할 때 폰으로 워치를 충전하는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혹시나 충전기를 깜빡 잊고 여행 갔을 때 폰으로 충전할 수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죠. 또한 구형 무선 충전 패드, 트리오 충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중 일부도 워치 8과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봉된 충전독이나 최신 듀오 패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여전히 갤럭시 워치에서 삼성페이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지만 이번에 워치 8도 단독 삼성페이 결제는 불가능해요. 사실 이 부분은 기어 S3 이후로 쭉 그랬는데 이유는 한국의 결제 환경 특성상 MST 모듈 제거와 삼성페이의 앱카드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긴 하죠. 다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서드파티 앱을 이용한 우회 방법은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은 NFC로 잘 작동이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도 애플워치가 애플페이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직 워치 단독 삼성페이가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아쉬움이 큽니다. 매년 이번에는 했다가 역시나 라서 실망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워치 8의 출시 가격이 전작 대비 상승했죠.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7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체감 인상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중고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초기 구매가가 올라간 건 부담일 수 있겠죠. 물론 디자인이나 기능 변화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애플워치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되어버려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갤럭시 워치 8의 장단점 1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리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시고요. 제가 느낀 장단점 요약 한눈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나오는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워치 8 스마트워치로서 완성도가 매우 높고 구매할 맛 나는 그런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디자인 변화로 신선함을 줬고 전천후 건강관리 기능과 제미나이 AI 비서, 퍼스널 트레이닝 기능까지 손목 위에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려줬죠.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 달간 쓰다 보니까 저도 이미 정이 들어버렸는데요. 물론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갤럭시 폰 유저라면 이 장점들이 주는 편의와 만족도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 리뷰를 참고하셔서 스마트워치 구매 고민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도 갤럭시 폰의 찰떡은 갤럭시 워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